여러분, 제 딸이 사실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했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었어. 라는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키운 딸의 친엄마가 바로 제가 일하던 부잣집 사모님이었다는 사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막힌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영화보다 더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세요. 중간에 놀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50을 넘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요. 그 후로 10년이 넘도록 딸아이 하나 키우면서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지금도 제 얼굴만 보시면 한숨부터 푹푹 쉬십니다. 아휴 우리 화숙이, 그렇게 곱던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투성이가 됐어 하시면서요. 주름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었으니까요. 남편 살아계실 때는 가정부도 두고 살았고 주말이면 남편이 직접 밥상까지 차려줄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그땐 정말 몰랐죠.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딸아이도 밝게 자랐어요.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말했어요. 당신은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몰랐죠. 인생이란 게 정말 한순간에 바뀐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친정에도 시댁에도 저한테도 늘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게 해줄 거야 하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주변 사람들도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친동생처럼 따르던 지인 한 명이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큰돈을 빌려가서는 잠적해버렸고 남편이 짝퉁 물건을 유통한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사업은 그렇게 파산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사기꾼 취급을 받았어요. 억울함에 잠도 못 자고 밤새 울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남편이 집에 오다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줬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의식이 없었고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반쪽이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딸아이와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죠.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저한테 남은 건 슬픔이 아니라 빚더미였습니다. 상속 포기하고 개인 회생 절차도 밟았지만 그래도 남은 빚은 결국 제 몫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목욕탕 청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손목이 끊어질 것 같고 발목이 퉁퉁 붓는 날도 많았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눈을 뜨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딸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매일 저를 보며 오셨어요. 화수가,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하시면서요. 그래도 저는 딸 앞에서만큼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웃어 보였는데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울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우리 딸 보람이는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대회만 나가면 상을 휩쓸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면서 행복해하는 아이였어요. 미술 전공은 돈이 많이 드는데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가진 그 재능만큼은 세상에 꼭 빛을 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들도 보람이 그림을 보시고는 이 아이는 꼭 미술을 전공시켜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일하던 한정식집 찬모 아주머니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천안댁, 재벌집 가정부 자리가 하나 났는데 관심 있어요? 월급이 지금보다 2배는 되는데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딸아이 미술 학원비라도 벌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집은 유명한 병원장 부부가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참 배려심 깊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 요리 솜씨를 무척 좋아해 주셨고 비싼 패딩까지 춥게 다니지 말라면서 선물로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월급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모님이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신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가정부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사모님은 달랐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식사 시간에는 같이 앉아서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딸아이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하면서 케이크를 들고 있는 보람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 고마워 하고 대답했죠. 그 순간 사모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완전히 얼어붙으셨어요. 당황하신 게 아니라 충격을 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는 게 보였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거예요. 천안댁, 그 아이가 정말 친딸이에요? 저는 네, 입양한 딸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시작이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사모님은 딸아이 사진을 자꾸 보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갓난아기 때 사진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더니 갑자기 사기 그릇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릇이 깨지면서 발도 다치시고 주춤거리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지만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갱년기 때문인가 했죠. 사모님 나이가 50이 넘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로 사모님은 자꾸 딸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어떻게 입양하게 됐어요? 고아원 이름이 뭐였어요? 몇 살 때 데려왔어요? 하고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혹시 입양을 고려하시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딸 보람이랑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림 전공이라고 하니 조언도 해주시고 장학금 이야기도 하신다면서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딸에게도 사모님이 내 그림을 보고 싶어 하신대 예쁘게 준비해 가자 하고 말했어요. 보람이도 좋아하면서 자기 작품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감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희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딸은 설레는 마음에 새 옷까지 입고 왔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사모님이 제 딸을 보시더니 바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뭔 소리지? 정희가 누구지? 우리 딸 이름은 보람인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충격받아서 말을 잃었고요. 식당 종업원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사모님은 계속 우시기만 하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사모님을 일으켜 세우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후에 사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딸도 울고 저도 울고 사모님도 우셨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음식은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20살의 딸을 낳으셨답니다. 가난한 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였는데 아기 아빠는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사모님은 혼자 남게 됐고 동생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분만한 지 일주일 만에 김치 공장에 나가 일을 하셨답니다. 결국 아기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동생 수술만 끝나면 꼭 데리러 올게요 하고 약속하셨대요. 그 어린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을까요? 사모님은 매일 밤 아기 생각에 울면서 잠들었다고 하셨어요. 일하다가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뒤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사모님은 동생 수술비를 모으셨답니다.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동생 수술이 성공하고 나니까 이번엔 사모님 본인이 쓰러지신 거예요. 검사를 받아보니 백혈병이었답니다. 살 날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하는 선고를 받으셨대요. 결국 고아원을 찾아가서 딸을 좋은 가정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시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셨대요. 그때 아기 이름을 정이라고 지어 놓으셨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병을 이겨내고 살아나신 거예요.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고 사모님은 그 치료를 받아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아원을 찾아가셨을 때는 이미 제 남편과 제가 보람이를 입양한 다음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입양 가정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사모님은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가슴에 비수를 품고 사셨던 겁니다. 딸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도 없으셨대요. 매년 딸 생일이 되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오셨다고 합니다. 병원장님과 결혼하신 후에도 다른 아이를 낳지 못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부로 일하면서 딸 사진을 보여드린 그날 사모님은 단번에 알아보신 거예요. 보람이 귀 뒤에 있는 작은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장 남편분도 우리 집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셨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저한테 예금 통장이랑 건물 등기부를 건네셨어요. 저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사모님은 끝까지 제 손을 붙잡고 오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은 장학생으로 프랑스에 미술 유학을 떠났고 저는 사모님이 마련해 주신 건물 1층에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지금은 가게에 손님이 끊이질 않고 딸은 엄마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프랑스에서 전화를 합니다. 보람이는 지금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2분이나 계세요 하고 말합니다. 낳아주신 엄마와 키워주신 엄마 둘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곧 저와 사모님은 딸을 함께 만나러 프랑스로 출국합니다. 30년 만에 온전히 함께하는 가족 여행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보람이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엄마 둘을 가진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은 절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하고 때로는 놀라울 만큼 따뜻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빛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기적 같은 순간이 올 겁니다.